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책 다음에 마지막 기타. 다 왔다. 고를 끝낸다. 오늘 수업 그만. 머리가 찌끈찌끈. 자, 이제 인쇄술 갈게요. 인쇄술. 열정. 자, 인쇄술. 고려는 또 인쇄술이 어마무시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어마무시하거든, 얘들아. 참고로 뭐 신라시대 목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신라의 그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온 게 뭐냐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는 게 있어. 그게 현존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데 그것도 뭐 자주 나오지만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이게 이게 뭐 완전 막 샤리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샤리마. 근데 다 알죠? 다 아는 것들이지. 그래서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 어디냐면 합천 해인사라는 절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뭐 몽골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쌤 말했잖아. 고려가 불교국가잖아. 그러니까 뭐 부처님 제발 몽골 좀 막아주세요. 뿌잉 이런 마음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든 겁니다. 참고로 이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목판 인쇄물이지. 목판인데 뭐 이게 세계 유네스코의 기록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뭐 우수성을 잠시만 얘기해주면 얘 같은 게 팔만대장경이니까 원래 정확한 이름은 제조대장경이에요. 제조대장경. 그러니까 다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럼 초조대장경이라는 건 있었단 말이고 처음 만든 거는 거란이 침입해올 때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야. 근데 거란 막아냈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그거에 부처님의 힘이 통했다고 생각한 거야. 부처님의 그 불심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했는데 몽골 침입 때 그 초조 대장경이 불타고 아예 없어집니다. 몽골 놈의 쉐기들이 그걸 불태워서 없앴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 무신직건기에 얘들이 생각한 거야. 그때도 이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파보자. 부처님 제발 막아주세요. 뿌잉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든데 여기 이름이 팔만 개가 된다고.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실제로 8만 개가 넘습니다. 8만 개가. 반올림에서 8만 개 되는 게 아니고 8만 개가 넘어가 사실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밑작업만 있잖아. 나무를 그때 당시에 몽골이랑 항쟁 중에 나무를 베어오는 거야. 나무를 베어오면 이게 얘들아 나무는 습하고 이러면 뒤틀릴 수 있잖아. 맞지? 이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나무를 벌목한 다음에 이거를 바닷물에 재운대. 이게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근대. 3년 동안. 그걸 8만 개를 만드는 거야. 3년 동안. 그 다음에 이게 왜 대단하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판이 이래 있잖아. 나무판이 있으면은 이렇게 글씨를 적을 거 아니야. 이렇게 글씨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파거든. 파는데 이 적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면 글씨를 적을 때 있잖아. 구본운을 적는다 치자. 구본운을 적을 때 한 획을 긋잖아. 한 획 그으면은 3번씩 절했어. 한 획을 그으면. 그리고 또 한 획 끊고 3번 절하고. 또 한 획 끊고 3번 절하고. 한 획 끊고 3번씩 절했대. 미친 거지.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알겠니? 이거 팔만대장경 만들 때. 그리고 이게 왜 대단하냐면 팔만대장경 만든 봐봐. 이때 당시에 컴퓨터 프린트로 찍어내는 것도 아니잖아 얘들아.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가면 한 명이 팔만대장경을 혼자서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만들었단 말이거든. 근데 얘들아 지금도 봐봐.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있으면 그 글씨체가 어떻게 했니?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 다르잖아. 근데 팔만대장경이 왜 대단하냐? 글씨체가 마치 한 사람이 동일하게 쓴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고 금방 말했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한 획을 끊고 3번씩 절했다 했잖아. 거기다가 8만대장경 8만 개면 글자만 몇 개겠니? 수억 개의 글자가 적혀 있을 거 아니. 수억 개의 글자가. 근데 오타가 한 개도 없어. 오타가
우리도 봐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타 나오잖아. 그냥 타자만 쳐도 오타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수백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글씨를 적었는데 오타가 한 개도 없고 거기다가 마치 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 동일한 거야. 진짜 미친 거지 이거는. 얼마나 정성을 들였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을 그냥 이렇게 쌌잖아. 그러니까 이게 폭에서 쌌잖아. 가면 백두산보다 높아요. 백두산보다. 얼마나 이 양이 많은지 알겠니? 그 정도가 돼야 세계 기록유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놀란 거 뭐니? 이 정성으로 그 정성으로 그냥 몽골 침략을 방어했으면 막았을 것 같은데 맞지? 쌤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이 어마무시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 유네스코에서 팔만대장경도 진짜 뛰어나잖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보다 제일 처음에 더욱더 우리나라 기술 중에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이 합천인사에 대장경 집이 있어. 장경판 전이 있거든. 즉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집이 있어. 그 집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뭘로 만들었다 생각했어? 아까 전에 말했죠. 나무로 만들었댔어. 나무는 언젠가는 얘들아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뒤틀리고 아무리 그 3년 동안 바닷물에 그거 절이고 이렇게 해도 뒤틀리고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팔만대장이 고려 몽골 13세기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뒤틀림이 단 한 개도 없었던 거야. 단 한 개도. 그래서 유네스코가 처음에 아니 어떻게 집을 만들었길래 나무가 한 번도 갈라짐이 없고 뒤틀리지 않지 해서 이 합천해인사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이 집 구조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현대 오니까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을 거 아니니? 과학기술이 맞지?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후온난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걱정이 된 거야. 이 팔만대장경이 뒤틀릴 수도 있잖아. 갈라지고 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보관하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 팔만대장경을 옮긴 거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최첨단 과학실 항상 일정한 습도와 이런 게 유지되는 곳으로 옮겼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쪽에 옮겨나니 이게 뒤틀리고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니? 실제로 다시 이거를 가지고 합천해인사에 다시 옮겼어. 그게 진짜 미스테리야. 실제로. 이거 얼마나 우리나라 고려 말이나 조선시대에 건축기술 이게 뛰어났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 건축기술은 인쇄술이 진짜 대단했단 말이야. 진짜. 됩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만든 목적은 뭐다? 몽골 침략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몽골 침략 방어를 위해서. 자, 또 어마무시한 게 나오죠. 또 어마무시한 게 우리나라가 잘 모르지만 이 직지심체요절 이거는 뭐다?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입니다. 금속활자. 금속활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겁니다. 직지심체요절인가 금속을 만든 직지심체요절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게 우리나라에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기록에만 존재하니 기록에만. 그래서 기록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안 쳐주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이건 실제 존재합니다. 실제 존재해서 이게 지금 어디냐면 프랑스에 갔어요. 프랑스 직지심체. 근데 이게 얼마나 평가를 높게 받냐면 이게 당연히 프랑스가 우리나라 와서 침략했을 때 약탈에 갔어.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직지심체요절을 돌려주지 않거든. 근데 이걸 얼마나 높게 치냐면 거의 성경급으로 취급합니다. 성경급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니니? 그만큼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게 직지심체요절이에요. 성경급으로 취급합니다. 말 다 했지? 그만큼 우리나라 인쇄술이 절대 돌려주지 않은 프랑스 양아치 체들이. 하여튼 그래서 팔만대장경과 직지심체요절 이건 뭐다? 몽골 침략 방어를 위해서 만든 목판 인쇄물이고 목판. 이건 뭐다? 현존 제일 오래된 금속으로 만든 활자가 직지심체요절이고요. 알아둡시다. 알겠죠? 그리고 공예 갑시다. 공예. 공예도 너무 미쳤죠. 미쳤다니. 고려하면 뭐니? 고려하면 청자죠. 고려하면 청자고 얘들아. 이 청자 중에서도 나중에 훨씬 더 발전돼가지고 우리 고려만의 이 독자적인 기술을 녹여낸 게 뭐냐면은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청자.
그래서 고려하면은 이 청자 중에서도 이 상강청자가 최고의 기술이에요. 이게 상강기법이라 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다시 거기를 그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게 우리 교과서에 나온 47페이지 보면은 그 학 그림 있는 거 있어요. 있잖아. 학 그려지는 거. 학 그려지는 거 있는데 그거를 학을 예쁘게 파는 거야. 판 다음에 다시 그 원래 재질이랑 다른 흙을 또 메워 넣는 거야. 그래서 그 무늬를 만드는 기법을 상강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고려만의 아주 독자적인 기법인 거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와 이러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도 국뽕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뽕을 위해서 쌤 잠시 얘기해 좀 그때 당시 얘들아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2군데밖에 없었어.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게 지금 치면 최첨단 최고의 모든 기술이 응축된 게 도자기라는 거야. 도자기.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니? 그래서 뭐니? 앞에서 배웠잖아. 병란도 이런 데만 아라비아 상인들이 오면 우리나라 뭐 사갔겠니? 당연히 고려 청자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리아 되는 거야. 병란도 거기서 이 도자기라는 거는 핵심 기술이라서 있잖아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냥 흙 가지고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서양 애들이 미치는 거야. 우리도 똑같잖아. 서양의 어떤 거리 나가면은 너무 이뻐서 우리나라에 없는 거면 이국적이고 이렇다고 유럽풍 그런 거 좋아하잖아. 서양이 똑같은 거야. 지네들이 안 쓰는 그런 거 있잖아. 지네들이 안 쓰는 도자기라는 게 너무 아름답고 세련되고 예쁘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네들이 이게 너무 고가품이니까 따라서 만드는 거야. 안 돼. 이게 그냥 토가 아니고 고령토라이가 아주 얇고 고운 그 진흙이 있어야 되거든. 그 원천 기술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만들라 해봤자 특정 온도 그거 맞출 수는 없고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이 이 중국과 우리나라만 가질 수 있는 기술이야. 이게 어마무시한. 그래서 나중에 뭐니 일본이 나중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있죠.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누굴 잡아갑니까? 이 도자기 장인들 있죠. 이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이 어마무시했거든.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을 어마무시하게 빼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별명이 도자기 전쟁이야. 도자기 전쟁. 그래서 나중에 일본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실패를 하지. 임진왜란은 우리나라가 막아내니까. 하지만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들을 데려가 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난 도자기 기술을 그때 당시에 탄생을 시켜. 일본만의 독특한 도자기 기술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나중에 이 도자기를 유럽 상인들한테 이때부터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팔아먹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뭐니 이 일본 애들이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나중에 메이지 유신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돼요. 실제로 그 돈의 원천이 이 도자기 기술이야. 그만큼 유럽 애들이랑 이런 애들이 동양이 이 도자기에 미쳐 있었거든. 근데 이때 당시에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이런 세련된 기술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기술입니다. 얘들아.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좀 더 빨리 써먹어가 조선시대에 고려나 조선시대에 계속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유럽 상인들이 이런 애들한테 이걸 훨씬 더 많이 팔아먹었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이 경제력으로 이 근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개판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그게 아쉽습니다. 정말. 참고로 그래서 나중에 이 도자기를 너무나도 이 고가의 아이템이니까 이거 영양제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 도자기라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니?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너무 고가품이고 어떻게 했니? 이걸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지를 싸줬단 말이야. 포장지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깨지면 안 되잖아. 들고 갈 때 이렇게 포장지 쌌단 말이야. 근데 이 포장지가 일본의 우키요에라 해가지고 파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 이 싸구리 그림이. 지금 치면 프린트로 인쇄한 그림 같은 건데 하여튼 이게 싸져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그림 쉽게 말하면 이면지에 싸준 거지. 신문지 같은 게 싸준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유럽 애들이 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이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왜? 지네들은 그런 그림을 처음 봤거든. 동양화를 갖다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서. 그래서 뭐니? 여기에 영향을 받은 애들이 서양의 인상파화가 애들이야. 대표적인 게 빈센트 반 고흐, 마네, 모네 이런 애들 인상파화가거든.
그런 애들이 뭐니? 여기 일본의 그 동양 화풍에 영향을 받아서 인상파 화가가 돼요. 그래서 얘들 봐. 이 모든 시작이 뭐니? 사실 도자기잖아, 도자기.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얘들아. 진짜. 그 우리나라 국뽕이 장난 아니지. 인쇄물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말 다 했지? 쌤 말해줬지? 어마무시한 기술이라고. 거기다가 직지심 지어줘 뭐. 서양 애들이 무슨 급? 성경급으로 다룬다 했잖아. 성경책급으로. 말 다 했잖아. 성경급. 거기다 뭐. 그때 당시 전 세계 두 나라만 만들 수 있는 도자기, 그것도 뭐니?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상감청자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진짜 이 고려가 어마무시한 나라였어. 어마무시한 나라. 됩니까? 자, 그래서 요까지 해서 고려의 문화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보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넘어가서 고려가 멸망하는 모습이랑 조선의 다시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